이제 시작해 볼게요. 우선은, 처음에 이제 이거는 자료는 그냥 어머님들께 드린 자료는 그냥, 좀 보시기 괜찮은 자료들만 우선 놨고,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요걸 보시고 간단하게, 그런 얘기구나. 오늘은 제가 드리는 설명에는 사실 보통 입시 설명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소장님들이 나와서 뭐 입시가, 우리 2028년 입시가 어떻고, 뭐 아이들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고,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해주시기는 했는데, 사실 그런 얘기도 나중에 제가 또 하기는 할 거예요.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근데 저는 설명회 할 때 그런 보통 소장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말고 그냥 진짜 엄마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중점으로 가기 때문에 설명회라고 해도 약간 결이 달라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. 그래서 그냥 필요한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면 되고, 그냥 이야기 듣듯이 옆집 언니가 그냥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듣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머니, 이제 입학하는 어머니, 되게 예약을 1학년이 많았었는데, 네. 그래서 우선은 이제 3월달 되면 학부모 총회를 다 하잖아요. 다들 가시나요? 그래서 보면은 직장 어머님들이 보면 못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학교가 저녁에 하는 경우도 뭐 간혹 있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 낮에 많이 하죠. 그래서 직장 어머님들이 못 가시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학부모 총회는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우선은 학부모 총회에서 처음 가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또 친한 엄마들끼리 같이 모아서 막 옆에서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이러시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보세요. 그러면 정말 학교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들어서 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그거 듣는 건 당연한 건데,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? 그쵸. 반으로 이동을 하죠. 반으로 이동을 하면 담임 선생님을 처음 볼 수 있는 날이에요. 근데 사실 학부모 총회 전에 상담을 가시면 사실 선생님을 만나실 수는 있는데, 그러신 분은 사실 많지 않죠. 괜히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, 괜히 선생님 뭐 바쁘신데 우리 애도 잘 모를 텐데.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상담을 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. 그래서 보통 그날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는데, 근데 가면은 학교에서 밤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세요. 뭐 예를 들면 폴리스, 아니면은 뭐 급식, 임해준 급식 봉사 하나요 요즘에? 그래서 급식, 아니면은 뭐 시험 감독, 이런 거에 대한 어머님들의 그 명단을 받아요. 근데 엄마들이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셔 다들.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쓰는데 좀 눈치를 보세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귀찮기도 하고, 사실 우리도 그렇기는 해요. 근데 사실 이게 밤마다 할당이 있어요. 밤마다 몇 명이 해야 되는 할당이 있어서, 뭐 폴리스가 몇 명, 급식 인원도 몇 명, 그리고 뭐 시험 감독도 몇 명,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데, 이거를 반에서 채우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해요. 그래서 뭐 시험 감독을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뭐 6명이 필요하다. 예를 들어 그러는데 우리 반에서 신청한 사람이 3명밖에 없어.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반대표가 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. 왜냐하면 그 반에서는 6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선생님은, 그래서 사실 명단을 선생님은 다 보세요. 누가 썼는지, 어떤 엄마가 썼는지를 다 보고, 그거를 반대표가 선생님한테 드리고 선생님이 위에 올리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를 다 봐요. 그리고 어떤 엄마가 몇 번 했는지도 사실 다 봐요. 그래서 봉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쓰세요. 써서 진짜 크게 무리되지 않는, 심지어 그냥 뭐 직장 다니시는 엄마들 급식 검수 아침에 그런 재료 검사하는 이런 거는 새벽에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만 전담해서 하시는 엄마들이 또 계셨어요. 진짜 하루 종일 전혀 시간을 못 빼갖고, 그렇게라도 의욕을 좀 보여셔야 돼요. 선생님에 대한 성의예요, 이거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봉사를 많이 하시고,
그리고 이제 첫 인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좀 중요하죠. 이건 너무 당연해요. 그냥 막 너무 대충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러고 가서 그 부시하게 가지 마시고 최대한 정장 차림에 선생님께 예의를 갖춰서 첫 만남이니까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꼭 담임 선생님 만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총회 담임 선생님과 막 얘기하고 하고 나서 이제 저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다 얘기 한 번씩 뭐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끝나고 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기억 다 못하세요 선생님들은 그날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반장을 많이 했어요.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과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보통 반장이나 임원이 되면 선생님 누구 엄마라고 그러고서 뭐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선생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. 저는 항상 선생님께 문자를 했어요. 그 다음에.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학부모총회에서 만나 뵙게 된 누구누구 엄마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 만나 뵈니 인상도 너무 좋고 한 학년이 걱정이 없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그래서 선생님이 내 얼굴은 기억을 못하지만 문자는 남아요. 남고 그래서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막 좋은 멘트를 쫙 써요. 저는 그래서 학부모총회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보냈어요. 어떤 선생님이든 초등학교 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답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상처받지 마시고 선생님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보고 계세요. 그러고 첫인상이 되게 이 엄마 굉장히 학교에 호의적이구나. 그래도 뭐 애도 괜찮겠네. 그 전까지 애 파악이 잘 안 됐어도 이 엄마 이런 멘트 보내면 애를 한 번 더 보게 돼요. 사실. 그러니까 학부모총회 다녀오시면 선생님께 문자를 꼭 보내시고 혹시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학부모총회를 못 갔다.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전화번호는 미리 오픈을 하실 거예요. 대부분. 그러면 미리 선생님께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이래서 뵙고 싶었는데 이런 사정상 못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찾아뵙겠습니다. 이렇게 문자 꼭 보내세요. 그래서 선생님은 답은 없어도 엄마들이 하시는 문자에 대한 이렇게 문자를 해주면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막 관심이 있는 엄마들의 자녀는 솔직히 한 번 더 쟤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엄마가 저렇게 관심 있고 열심히 하시니까 쟤도 열심히 하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선 학부모총회 전후로 선생님께 꼭 문자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